자, 특정위험 과시손해조사 보시면 조사 대상은 특정위험 방식 보험기간 내 사고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인데요. 그 보험기간이 이듬해 6월 1일부터 5말 6초라 했죠, 제가. 6월 1일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단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서 자, 조사 방법을 보시면 쭉 내려서 B번에 보시면 제식 면적 확인이라고 보이시나요? 예, 거기에 제식 면적은 뭐다? 주간 길이 곱하기 1항 폭이다 라고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녀 수학량 비율 적용을 위한 기준일자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제가 계산 문제 푸실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그 밑에 기준일자는 뭐다? 사고일자다. 그 사고일자 밑줄 쳐보세요.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표본조사를 하는데 A번에 보시면 가입 포기 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계약상의 변경을 된 경우는 변경될 가입 포기 수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표본 포기를 선정합니다. 표본 포기를 5개를 선정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선정했다 그러면 아까 종합위험 과시손해조사는 전후로 2포기씩 표본 구간을 선정했었죠?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표본 포기만 조사합니다. 표본 포기에 자 C번으로 가셔서 표본 송이를 조사하는데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여 5개 아닙니다. 6개입니다. 6송이를 선정하여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한 열매수 죄송합니다.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 열매수를 조사한다 되어 있는데 전체 열매수 괄호하고 뭐로 되어 있어요? 전체 개화수. 네, 수확 가능 열매수 괄호하고 전체 결실수로 되어 있죠? 그거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하실 때 전체 열매수와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다. 그럼 여기에서 가지에서 송에 달려있는 전체 열매수를 조사하고요. 전체 열매수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 가능 열매수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요. 결실률이라는 게 나와요. 결실률. 요거 하나 필기해 두세요. 밑에다가.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만 이제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피해가 났을 때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이때 사고가 났어요. 사고 일이 6월 10일이다 20일이죠? 아, 그래서 웃으셨구나. 네. 사고일이 6월 10일이다 칠게요. 그러면 거기 위에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셔서 어디 보시면 되냐?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녀 수확량 비율 적용이란 기준일자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요.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확을 몇 퍼센트 할 수 있는지 통계를 내놨어요. 6월 1일이니까 수확을 몇 퍼센트 할 수 있을까요? 100% 정도 하겠죠. 그러겠죠? 6월 20일이면 다 했으니까 0%가 되겠죠. 뭐 5%일 수도 있고. 6월 그러면 제가 사고일이 6월 10일이니까 적용할 때 기준일자는 6월 10일이 될 거예요. 10일 날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표를 다 보여드리겠지만 6월 10일 날 여기가 자녀일자별 6월 10일 날 수확할 수 있는 게 50%다 돼 있단 말이에요. 몇 퍼센트요? 50%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 조사하는 게 얘입니다. 다시. 그럼 우리 결실률 뽑는다 했죠?
결실률을 보니까 30%밖에 결실률이 안 돼요. 그러면 수학은 50%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학하는 건 몇 퍼센트밖에 못 해요? 30%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에서 30%를 빼버리면 20%가 남죠. 얘를 수학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할 수 없는 거예요? 수학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얘를 보고 수학, 감소, 환산, 계수라 합니다. 수학, 감소, 환산, 계수. 안 적어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는 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 말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니까요, 제가. 사고가 6월 10일 날 났어요. 그럼 6월 10일 거 표가 있습니다. 6월 10일 거 보면 수학을 얼마만큼 할 수 있겠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50%다라고 한 거예요. 50%. 그럼 실제로 결실률을 보니까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50에서 30%를 빼버리면 20% 남잖아요, 지금. 20% 수학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얘가 수학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얘를 보고 수학, 감소, 환산 개수라고 말을 붙여서 부르는데요. 수학, 감소, 환산 개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정 분량, 환산 개수,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뭐지 막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 말을 외울 생각 지금 이제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20% 뽑아내려고 지금 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동그라미 3번에 자녀 수학량 비율 적용을 위한 기준일자 확인 거기 보이시죠? 그거하고 맨 마지막 줄에 10번에 각 표본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해서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 수와 수학 가능 열매 수 조사. 이게 뭐라고요? 결실률이다. 결실률. 요거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감귤이 나옵니다. 감귤. 거기에 제가 지금 잘못 적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타 알려드리고 갈게요. 거기에 그 괄호 2번에 과시손해조사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진한 글씨로 쭉 보시면 혹시 등급의 과실 찾으셨나요? 등급의 과실은 정상과 30%형 피해 과실 거기 보이시나요? 거기 정상과 지워버리세요. 등급의 과실 정상과 없습니다. 자, 감귤에서 조사는 수학전 사고조사가 있고요. 수학전 사고조사. 조사 있고 과실 손해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귤의 보험 기간을 한번 봐보시게요. 보험 기간 할 때 제가 뭐 표 하나 그려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바라기부터 여기가 맨 끝에가 어디예요? 이듬해 2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1월 30일이에요. 그럼 여기가 과실 손해보자. 손해보장. 물론 과실 손해 추가 보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동상해. 과실 손해보장. 전체는요. 나무 하시면 돼요. 여기 두 개 조사 있죠? 이 두 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수학전 사고조사를 왜 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는. 얘 하나만 하면 되는데 피해율을 바로 이제 이 두 개를 짬뽕 시켜서 이제 보험금이 나가는 거거든. 이 두 개 피해율. 얘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없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얘가 이제 주로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수학전 사고 조사를 보통 언제 하냐면 얘를 8월 달에서 9월 초 정도에 하더라고요. 얘를. 9월 달에 하고요. 추석 전까지 하고요. 이 조사가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합니다. 12월까지. 11월 말까지. 11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11월 월자가 두 개겠죠. 11월. 그래서 그 감귤 같은 거는 이 과시손해보장에 대한 조사가 이렇게 수학전 사고조사와 과시손해조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근데 수학전 사고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뭐 한다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수학전 사고조사 한번 봐보시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공부하신 내용 있죠?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계산 문제까지 같이 하셔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계산 문제 안 하시고는 이것만 보시면 이해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뒤에다 계산 문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그때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수학전 사고조사 보시면 조사 방법 보시면요. 보상하는 제2여부 심사한다. 2번에 표본조사한다. A번에 보시면 자, 표본주 선정한다. 뭘 선정한다? 표본주를 선정한다. 자, 밑줄 쳐보세요. 농지별 가입 면적입니다. 가입 면적 기준입니다. 이게 실제 결과 수도 아니고 실제 경작 면적도 아니고 뭐예요? 가입 면적입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 5,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 그다음 10,00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거든요.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선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표본 주수를 줄일 수도 있으나 최소 몇 주 이상 선정해요? 3주 이상 선정한다. 보통 한 4주 정도 합니다. 4주, 6주 정도 합니다. 4주에서 6주 정도. 자, B번에 보시면 표본주 조사합니다. 뭘 조사한다고요? 표본주를 조사하는데 선정한 표본주 수감 면적 내 피해 및 정상 과실 조사한다 해서 수감 면적 내 피해라가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낙과된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낙과된 과실. 감귤은 낙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낙과된 과실도 조사하고요. 생긴 경우에 표본주 과실은 밑줄 쳐보세요. 100%형 피해가와 정상과로 구분한다. 100%형 피해가와 정상과로 구분한다. 자, 그 밑에 제가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과실과 부분 착과 피해 과실은 정상 과실로 구분한다로 되어 있죠.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럼 병충해 생리적 낙과. 생리적 낙과는 그 나무 때문에 지가 알아 떨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풍이나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지가 알아 떨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병충해 생리적 낙과 포함하고요. 부분 착과 피해 과실은 뭘로 본다? 정상과로 본다. 100%형 피해 과실은 착과된 과실 중 100% 피해가 발생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요. 일소를 말합니다. 일소. 일소나 새가 쪼아 먹어가지고 이제 물로 터져버린 거 있죠? 골아버린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된 과실을 말한다. 자, 그러면 요 말만 보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생리적 낙과가 발생하거나 부분 착과 피해로 인한 부분 착과 피해 과실은 정상과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정상과. 그 다음에 보니까 착과된 과실 중에서 완전히 못 먹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죄로 낙과된 과실이 생겼어요. 얘는 뭘로 본다? 100%형 과실로 본다. 두 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수학전 사고조사는 추과실손해조사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7번 보시면 지금 하시는 게 두 개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잘 모르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를 하면요. 나중에 얘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없죠. 그러면 얘는 그냥 해도 돼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입니다. 얘를 하면 나중에 뭘 한다고요? 얘를 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를 하면 얘를 한다 안 한다고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입 면적에 따라서 표본주가 선정된다고 했죠. 이 표본주가 과일나무를 이렇게 쓰면 일단 리본을 붙입니다. 리본을 붙이셔가지고 나중에 과실손해조사 나가시면요. 다른 표본주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리본 붙여진 표본주만 찾아내요. 요 나무만 조사해요. 왜 그러냐면 피해율이 두 개가 같이 계산돼서 가거든요. 따로 이 피해율 보험금 따로 나가고 이 피해율 보험금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얘 두 개가 같이 돼서 하나의 보험금이 과실손해 보험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조사하면 같은 나무 갖고 조사해야 돼요. 그래야 이전의 피해가 빠지고 남은 얘 갖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야 중복이 안 되겠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과실손해조사 보시면 조사 시기는 주품종 수확 시기입니다. 보통은 10월 말에서 11월 말 그 정도 하시는 거고요. 조사 방법을 보시면 표본조사입니다. 자, 표본주 선정하는데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 수표에 따라 선정하는데 단 필요한 경우 표본주 수 줄일 수 있으나 최소 몇 주예요? 3주. 얘는 최소 몇 주 했어요? 2주. 얘는 3주고 얘는 2주입니다. 2주.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시면 표본주 조사입니다. 표본주 조사.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과실소에서는 이 리본 붙인 거 따라간다 했죠. 수학적 사고 조사가 있으면 리본 붙인 거 따라간다 했죠. 예. 얘는 이제 과실손해조사 할 때는 리본을 안 붙입니다. 이 리본 붙이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다가 100% 피해 과실이 몇 개, 정상가가 몇 개 적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과실손해조사 할 때 이 나무 하라고 지금 표시만 해둔 거예요. 그냥 표시만. 자, 그다음 표본주 조사합니다. 자, 표본주에 뭘 묶어요? 리본을 묶고 주지별 아주지 1개에서 3개를 수확한다고 되어 있죠. 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나가 있는데 얘가 주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가지가 있어요. 얘가 아주지예요. 주지별로 아주지, 그 원가지별로 버금가지, 아주주가 아지죠. 아주지를 선정합니다. 그럼 몇 개에서 몇 개예요? 1개에서 3개. 1개에서 3개.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가시면 1개에서 3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낙엽률 조사나 유가타방조 조사하면 동서남북 4가지라고 했잖아요. 4가지 그냥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기에 달려있는 감귤을 전부 다 따요. 한 나무당 보통 한 70개, 80개 나옵니다. 그걸 이제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있으면 등급, 네, 등급 외로 놔두고 정상 30%, 50%, 80%, 100%. 우리가 보통 봤을 때는 50, 80, 100%만 있었죠? 감귤은 몇 퍼센트까지 있다고요? 30% 있다고요. 그 다음에 등급에는 30, 50, 80, 100%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내에는 뭐냐면 등급외하고 등급외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과일의 크기 가지고 결정해요. 그래서 등급 외에는요. 4cm 안 적어도 돼요. 그냥 크기만 있다 생각하시고 얘는 7.9cm 초과입니다. 이 안에 4cm에서 즉 8cm까지는 대충 8cm까지는 어디를 본다고요? 등급 내로 보신다고. 등급 내로. 그거부터 먼저 구분을 합니다. 구분해 놓으면 여기가 몇 개 이렇게 쌓여 있을 것이고 여기가 또 이렇게 쌓여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상 몇 개,
30%몇 개, 50%몇 개, 80%몇 개, 100%몇 개 그러고요. 등급에가 쌓여 있겠죠. 거기서 30%몇 개, 50몇 개, 80몇 개, 100%몇 개 구분하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이 4cm 미만을 보고 그 현지에서 계약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꼬다마라고 하더라고요. 꼬다마. 우리 그 옛날에 구슬 보고 다마라 했잖아요. 꼬마 다마를 해가지고 꼬다마라 그러고요. 7.9cm 초강 너무 큰 거 있죠. 그것들을 이제 왕빵 그렇게 부르죠. 왕빵. 계약자들이. 조사 나갈 때 제가 조사 나간다 혼자 못 나갑니다. 우리끼리는 못 나가고요. 거기 항상 현지 평가인하고 같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계약자분들이 사투리를 쓰시는데 사투리를 못 알아먹어요. 저희가 진짜 못 알아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래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주지별 아주지 한 개에서 세 개를 수확한다 돼 있고요. 수확한 과실을 등급 내 등급 외 과실로 구분한다 돼 있죠. 등급 내 등급 외 과실을 구분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감류 제란 말 있죠. 만감류는 전부 다 왕빵이에요. 왕빵.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의미가. 자, 등급 내 과실은 정상과 그 다음에 30%형 피해 과실, 50% 피해 과실, 80% 피해 과실, 100% 피해 과실 구분하여 등급 내 과실 피해 과실 수는 산정한다. 그래서 정상이 몇 개, 30% 몇 개, 50% 몇 개, 80% 몇 개, 100% 몇 개 선정하고요. 만감류는 이 등급이 없다겠죠. 전부 다 뭐라? 등급 내로 이제 판단해야죠. 등급 예가 없이 그냥 예만 판단하는 겁니다. 만감류는. 자, 등급의 과실은 정상과 제가 지우시라 했죠. 정상과 지우시고 30%는 피해 과실, 50%는 피해 과실, 80% 피해 과실, 100% 피해 과실 구분한 후 인정 피해율이라 그랬습니다. 인정 피해율은 뭔 말이냐면 그 전체 과실 개수의 절반만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절반만. 그래서 50%를 적용하여 등급의 피해 과실 수를 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피해 과실 수를.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늘어놓고요. 계약자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혹시 있으시면 옮겨보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얘 빼가지고 100%, 얘 빼가지고 100% 이제 옮기시죠. 이제 보통은 100% 피해 과실하고 30%나 50%는 이제 잘 안 됩니다. 혹시 그 귤 보시면 원주 밀감 귤 있잖아요. 그 보시면 까만색 점으로 점점 박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 그 회색이나 갈색 바카도 뭐가 끼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전부 다 병입니다. 병. 검은색 박혀 있는 거는 흑점병이라고 그러고요. 그 흰색으로 하얀 회색으로 해가지고 막 뭐 있는 거 애들 있죠. 걔네들은 이제 뭐랄까 모자이크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정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이제 판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감교 조사를 나가실 때 보통은 그 제주도 현지 분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하셔가지고 요거는 진짜 말씀드려도 돼요. 동영상 대놓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조사가 공정하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린 애들이 있죠. 전부 다 100%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간 거예요. 근데 보험금이 나갔다 그러면 농협선보에서 그냥 보험금이 나가는 걸로만 딱 생각한 게 아니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있죠. 거기에서 보험금이 이만큼 지급됐으면 수확량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수확량이 초과해버린 거예요. 보험금보다. 이게 보험금이 나갔으면 보통 100%가 수확량이 나와야 되는데 보험금이 지급된 걸로 보면 70%는 나와야 되는데 그 공판장 나가서 보면 100%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작년부터는 육지에서 그분들 말로는 육지에서 평가사들이 나간 겁니다. 나가서 이렇게 병 다 정상을 해버리니까 보험금이 안 나가버리고 그래서 컨테이너 들여엎어버리고 막. 저희인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조사를 했는데 피해율이 6% 나온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하면서 뭐 컨테이너 다 엎어버리고 다시 세라 가고 막 다시 했다니까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죠. 사정을 다 봐줘도 그 피해를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평가사가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데인데 뭐 농민을 갖다가 그런다고 막 그러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있는 데가 아니라 농민을 상대로 금융업을 하는 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걔네들 손해 안 봅니다. 손해 절대 안 봐요. 하다못해 이 농업 우리 농작물 대보험 있죠? 정책보험이에요. 정책보험이었고 그 운영되는 비용이 전부 다 우리 국민 혈세로 아니 혈세란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농협 손해 안 보려고 이게 막 바꾼다고요. 보험금도 전부 다 이거 나가는데. 그게 근데 이제 뭔 말씀을 드냐면 100% 피해라고 있는 거는 이제 일소에 해당합니다. 일소. 일소나 새 있죠, 새. 새가 쪼아먹은 거. 일소를 갖다가 그 현지 분들은 이렇게 일사라고 막 표현해요. 일사라고 표현해요. 일사. 일사. 근데 이제 사과나 배나 뭐 감나무 보면 감 같은 경우는 일소가 발생한 거는 일소가 우리가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귤은 검게 걸리거나 변색되는 거고 우리가 그 눌러보면 푹 들어가거든요. 근데 감귤은 이상합니다. 눌러보면 안 들어가요. 일소 받은 거는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안 들어가요. 이게. 100% 피해가 지금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급의 과실이 4cm 미만이다. 그 다음에 7.9cm 초과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그 재래시장 말바오 시장이나 그런 데 가서 양동시장에서 드시면 할머니들이 자판 깔아놓고 바구니에다 몇 개 담아놓고 하면 유난히 작은 귤들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전부 다 등급입니다. 네. 유난히 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물만 나는 애들. 물만 나는 애들. 전부 다 뭐예요? 등급 애들입니다. 그래서 계약자들은 등급 내로 판정되는 애들은 정상으로 출하를 하고요. 등급 내에서 정상으로 판정되는 애들,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출하를 하고 등급 외로 판정되는 애들은 전부 다 감귤 줄 수 있죠. 오렌지 주스 말고 감귤 주스 그걸로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그걸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유명한 데가 있어가지고 회사 한 군데에서 롯데칠성인가 거기서 이제 전부 다 수매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쪽에서.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계약자는 그게까지 보험금 받죠. 그거 다 출하해서 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해는 안 나죠. 자,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뭘로 본다? 정상과실.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는 아까 말씀드렸죠. 흑점병 뭐 있고 막 모자이크병 있다 했죠. 물어본다고요? 정상과로 본다고요. 정상과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주 품종 최초 수확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과실 손해들을 진정할 수 있다. 뭐 기수확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수확한 과실을 정상 과실로 간주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 있습니다. 자, 조사 시기는 수확기 동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되어 있고요. 이걸 일과목에서 보시면 수확기 동해 피해로 되어 있죠. 동해 피해. 그래서 수확기 동상의 피해고요.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수확기 동상인데요. 얘를 보고 제가 예전에는 어떤 말을 썼냐면 동상인데 보시면 지웠구나. 보험 기간이 지금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겨울 동상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얘를 지워버리고 그냥 수학기 동상이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수학기 동상에 수학기 동해로 표현을 바꿔버린 겁니다. 얼었다라는 뜻입니다. 얼었다. 자, 조사 방법 보시면 표본 조사를 하고요. 표본 주 선정 거기 보세요. 실제 결과 주수를 기준으로 몇 주 이상 선정해요? 2주 이상 선정한다. 자, 잠깐만요.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3주, 2주 여기는 2주 이상 선정하는데 최소 2주입니다. 이 두 개는 가입, 면적 기준이고요. 얘는 실제 결과 주수 기준입니다. 자, B번에 보시면 표본주 조사다. 선정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가지의 기수확한 과실수를 조사한다. 기수확한 과실수를 파악한 후 4가지의 과실을 전부 수확한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것 보세요. 자, 80%형 피해, 100%형 피해를 구분하여 정동상의 피해 과실수를 산정한다 돼 있죠? 정상도 있어요. 여기가 정상도. 자, 필요시 해당 기준 절반 조사도 가능하다 돼 있습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병충해는 뭐로 본다? 정상과로 본다. 그 밑에 있는 말, 사고 당시 기수학한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기수학한 과실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를 정상과로 평가한다. 이 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십시오. 이 말은. 이것 가지고 계산 문제 만들어 가신 분 계시는데 그거는 진짜 오바예요, 오바. 왜 그러냐면요. 기수학한 과실 비율은 우리가 산정해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과실에서 따져 있는 과실 개수가 몇 개인가 우리 따지면 꼭지만 따서 보니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수학기 경과 비율이 지금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자, 이제 어려운 부분 다 끝났습니다. 복분자하고 감귤 제일 어려운 거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OD 보시면 OD. OD는 과실손해조사를 합니다. 과실손해조사를 하는데요. 자, 쭉 내려오셔서 표본조사에 보시면 C번의 표본주 조사 보이시나요? 예, 거기에 제가 진한 글씨에서 표본 가지를 선정한다 했는데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몇 개? 3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가지별 길이 및 결실수 조사란 말 보이시죠? 예. 자, 혹시 여러분들 오늘 하신 내용 전부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난다. 그럼 그 정도면 성공하신 거예요, 지금이. 절대 뭐 이거 외우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넘겨보시면 무화과 보시면요, 무화과. 무화과도 수학, 이전, 수학, 보험기간 한번 봐보시게요. 수학, 이후가 있습니다. 수학 이전이면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학 이유는 뭘까요? 태풍, 강풍, 우박. 태풍, 강풍, 우박입니다. 자, 무화과는 제가 7말, 8초 이렇게 보시라 했죠? 7말, 8초. 자, 계약 체결 1, 24시부터. 이듬해 7월 말입니다. 7월 말이니까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31일. 자, 8월 초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얘가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물론 여기가 이제 이듬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듬해, 또 이듬해. 이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7말 8초가 중요해요. 자, 보시니까 여기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으로 보장해주죠. 이때 사고 났다 그러면 종합위험, 과실, 손해조사. 태풍, 강풍, 우박이니까 특정위험이잖아요. 이때 사고 났다 그럼 뭐예요? 특정위험, 과실, 손해조사합니다. 근데 무화과는요. 이때 사고 날 때하고 이때 사고 날 때하고 좀 조사가 달라요. 자, 보시면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해가지고 옆에다가 뭐라 했어 지금? 수확량 조사라고 돼 있잖아요. 수확량 조사. 이전에 봤던 포도복숭아, 밤참, 대오유 있죠? 걔네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7월 31일 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조사 시기 별표를 해두시고 꼭 알아두세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입니다.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조사 방법에 보시면 뭐만 보시냐? 4번하고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뭐라 돼 있어요, 지금? 착과 수 확인. 수학년 조사니까 착과 수 확인하고요. 동그라미 5번에 착과피해를 산정으로 돼 있죠. 착과피해 조사. 그래서 품종별 3주 이상 선정해서요. 거기에 달려있는 임의의 과실 몇 개 이상 추출해요? 100개 이상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정상 50, 80, 100% 피해 과실로 구분해서 조사한다 하시면 되고. 자, 괄호 2번에 보시면 특정 위험 과실손해조사 보시면요. 특정 위험 과실손해조사. 조사 대상은 8월 1일 이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이듬해 10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조사 시기는 수학기 이후고요. 자, 조사 방법은 동그라미 1번 별표치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3주 이상의 표본지에 달려있는 결과지수를 구분하여 결과지수는 과일이 달려있는 맺혀있는 가지수입니다. 결과지수를 구분하여 고사 결과지수, 정상 결과지수를 각각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준일자는 뭘로 본대요? 사고일자 밑줄 쳐놓으시고요. 조정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할 수 있다. 농지 상태 및 수확 정도 등에 따라서 조사자가 수정 가능하다 돼 있죠. 원칙은 뭐다? 기준일자는 사고일자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상하는 제2의 원인 병해충으로 고사한 결과지수는 미보상 결과지수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보상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뭐랑 똑같냐면 정상이랑 똑같다서 말이에요. 정상이랑 똑같다. 그럼 잠깐만요. 보시면 우리가 고사 결과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상 결과 지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정고사 결과 지수 중에서 두 가지 나눠요. 하나는 보상하지 않는 죄로 죽어버린 가지수를 물어본다고요? 미보상 거기에 결과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사란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 보상 결과 지수라고 있습니다. 보상 결과 지수. 이렇게만 일단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나무 피해 조사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얘는. 자, 아직 시간이 남아갖고 진도를 더 나갈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만요. 자, 어제 저랑 했을 때, 제가 어저께 일과목 있죠? 일과목. 일과목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번 다시 보시게요. 뭐냐면 39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동영상 보시면 39페이지 봐보세요. 39페이지에 어저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내가 맨 마지막 8번에 보시면 그 고추, 단호박, 대파, 고랭지, 배추, 고랭지 거기 보이시나요? 거기에 메밀도 적으세요. 메밀이 없습니다. 메밀이 없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때 나중에. 예.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제가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숫자 같은 거 나오죠. 품종달 3주 이상에서 임의과실 20개 이상 뽑아가지고 농지당 포도는 30개 이상 복숭아자두는 60개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거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고 쭉 보실 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구나 순서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얘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는 건 언제 외우시냐? 계산 문제 푸시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얘는. 하시다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밤 같은 경우는 정상과가 있고 소과가 있죠. 정상과 30ml 초과, 소과는 30ml 이하. 그 다음에 참달에 가시면 50g 초과, 50g 이하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 복습하실 거죠? 오늘 하신 거는 좀 한번 읽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